안녕하세요. 책으로 승부입니다. 세계 역사 이야기 근대편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동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여러 제국들이 일어났다가 망하기를 수없이 거듭했어요. 이 중동 지역은요, 티그리스 강과 그 중국 사이에 있었던 그 땅이에요. 아주 옛날에는요, 아시리아 제국이었어요. 이 아시리아 제국은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망했어요. 바빌론 사람들은요,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했어요. 페르시아 사람들은요, 그곳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그 부하였던 셀레우코스가 페르시아를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세운 나라가 셀레우코스 왕국이에요. 그 셀레우코스의 후손들은요, 페르시아 전 지역을 오랫동안 장악하지 못했어요. 페르시아의 일부였던 파르티아, 이 파르티아라는 이 지역에 셀레우코스 왕국에서 떨어져 나가서 같은 이름의 왕국을 세웠는데, 이 파르티아 왕국의 세력이 커지면서 셀레우코스 왕국은 갈수록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곧 파르티아 왕국이 세력을 갖게 되었죠. 파르티아 왕국의 왕들은요, 귀족들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느 한 귀족이 왕을 왕좌에서 끌어내리고 바로 사산 왕조를 만든 거예요. 페르시아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오랫동안 지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가게 되면 아라비아 반도가 나오는데, 아라비아 반도에는요, 마호메트라고 하는 그 예언자가 나타났어요. 바로 이슬람 교도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마호메트의 말씀을 전 세계에 퍼뜨리고 이슬람 제국을 세웠어요. 사산 왕조는 이슬람 침략자들의 공격에 허물어져 버렸어요. 페르시아는 이슬람 국가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투르크족이라는 유목민족이 있는데요. 이 유목민족이 이슬람 교도가 차지하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로 흘러들어오게 된 거예요. 대단한 싸움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수의 투르크족이요, 이슬람 제국의 군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르크족 군인은요, 아랍 장군에 못지않게 강해졌어요. 가즈나라고 하는 한 무리의 투르크인들이 있는데, 이슬람의 지배를 거부하고 페르시아 땅을 점령했어요. 그렇지만은 오래 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몽골인들이 동쪽에서 슬금슬금 쳐들어왔거든요. 페르시아 도시를 파괴했죠. 논밭을 짓밟았죠. 페르시아의 지배권은 이제 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이즈마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는데, 이 이즈마일은요, 몽골인들이 그들에게 씌운 굴레를 벗어버리겠노라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바로 사파비족이라고 불리는 그 동족들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고 몽골의 칸과 싸웠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칸이 이겼을까요? 이즈마일이 이겼을까요? 네, 이즈마일이 이겼어요. 그리고 나서 샤라고 불리던 통치자가 된 거예요. 10개도 넘는 제국들이요, 그 땅에서 번갈아 가면서 흥망성쇠를 반복했어요. 사파비족이 세운 그 왕국의 가장 위대한 샤였던 아바스 1세. 이 아바스 1세는요, 이즈마일의 증손자였어요. 아바스는 샤가 되지 못하고 죽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삼촌이 왕좌에 올랐을 때 계승자들을 모두 처형을 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실행되기 전에 이 삼촌이 술을 잔뜩 마시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바스가 왕좌를 차지할 수 있게 된 거죠. 먼저 이 아바스는요, 오스만 투르크 왕국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애를 썼어요. 페르시아의 서쪽에 살던 싸우기를 즐기던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요, 싸움을 걸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바스는 페르시아 군대의 힘으로는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하게 지내자, 싸우지 말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아바스가 힘이 약해서 자신들한테 이렇게 제의해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바스에게는 아주 큰 계획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로버트 셜리 경이라고 하는 영국 군인을 초빙을 해서 자신의 군대를 탄탄하게 만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셜리라는 그 영국 군인은 아바스의 병사에게 소총을 다루는 법, 최신식 무기를 다루는 법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강력한 군대를 갖게 되었죠. 그래서 페르시아 군대는요, 그런 훈련을 거친 뒤에 오스만 투르크의 군대와 대결을 벌여서
철저히 부셔버렸어요.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의 영토까지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계획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페르시아를 위대한 무역국으로 만든다는 계획이었어요. 페르시아에는 조건 좋은 항구가 있었어요. 그 조건 좋은 항구는요, 페르시아만의 작은 섬에 있었는데, 이제까지는 포르투갈의 차지였거든요. 그런데 아바스는 그 섬에서 포르투갈 사람들을 몰아내고 무역 전진 기지를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장인들을 초빙을 해서 비단을 만들고 양탄자 짜는 산업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곳곳에 새로운 도로나 다리를 만들어서 그 나라 안에 좋은 상품들이 유통되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반다르 아바스라는 새로운 항구, 이 새로운 항구를 건설을 했는데요. 이 항구는 곧 동양 전체의 가장 분주한 항구가 되었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 우리가 이란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반다르 아바스는요, 이란의 중요한 항구가 되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페르시아의 기반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온 힘을 썼던 아바스. 이 아바스는요, 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어요. 귀족들도 두려워했고요. 자기의 형제들도 두려워했어요. 아들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샤 아바스는요, 페르시아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긴 했지만 슬픔과 죄책감에 휩싸인 채로 7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페르시아가 점점 부강해지자 페르시아 서쪽에 살던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요, 점점 약해졌어요. 페르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오스만 제국에서도 위대한 잔혹한 통치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무라드 4세예요. 이 무라드 4세는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어느 왕가에서 태어났는데 페르시아의 샤 아바스가 이미 위세를 떨치던 그때에 태어난 거예요. 무라드는 장차 자기가 통치하게 될 그 제국의 역사를 배우면서 성장을 했어요. 투르크족은요,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영토를 정복할 힘은 있지만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잘 몰랐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이라는 이름의 지도자를 추대를 했는데요. 이 지도자가 추종자를 모으고 망해가는 그 제국을 구하는 데까지 구해보겠다고 나섰어요. 오스만 지도하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요, 점점 강해졌어요. 그러면서 유럽의 왕들은 초조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오스만 투르크 군대가 그리스를 정복하고 북쪽으로는 러시아를 쳐부수고 서쪽으로 계속 진군하고 있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사람의 술탄, 그러니까 왕은 이제 자신을 두 대륙, 그러니까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 대륙의 최고 군주라고 일컬어졌어요. 로마 제국, 고대 로마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오스만 투르크 제국도요, 영토가 너무 커져버린 거예요. 술탄들은 늘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고 궁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비단을 사는데 돈을 많이 쓰고 그러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으로 실어오는 엄청난 양의 금, 이 금이 유럽 전 지역에 유통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은화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오스만 투르크 사람들은요, 그들이 가장 자랑했던 바그다드 도시마저도 힘이 약해졌어요. 그때 무라드라는 사람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의 왕위를 물려받게 된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었어요. 14살의 평범하고 뚱뚱한 소년이었는데요. 때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마침 그 때가 왔어요. 23살이었는데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군대가 이 술탄의 궁궐로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그 군대가 이 제국을 다스리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왕에게 대든 거죠. 어땠을까요? 반란군은요, 무라드는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처로 돌려보냈는데 이 어린 술탄이 자신들의 요구를 고분고분 들어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무라드는요, 평소에 길러두었던 그 첩자를 보내서 누가 반란을 꾀했는지를 찾게 했어요. 레제브 파샤라는 사람의
이 사람은 대신이었어요. 대신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꾀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무라드는 레제브의 시신을 토막을 내서 궁궐의 여러 대문에다가 반란군의 우두머리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다가 걸게 했어요. 무라드는요, 권력이 날로 커져갔고요, 잔인함도 날로 커져갔어요. 궁정의 악사가 무심결에 페르시아의 음악을 연주를 하자 바로 그의 목을 쳤어요. 그리고 궁정 의사가 병을 빨리 낫게 못하자 그를 독약으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무라드가 나타나기만 하면 얼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되었어요. 그 쇠퇴의 길을 걸었던 오스만 투르크의 제국을 무라드는요, 자신의 잔인함으로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무라드는 군대와 신하들이 그를 너무 무서워한 나머지 너나 없이 고분고분해졌잖아요. 그러면서 옛 영토를 다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한때 페르시아의 차지였던 영토도 찾을 수가 있었고 바그다드도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가장 번성했던 때의 국경선을 다시 한번 되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래지 않아 무라드는 병이 났어요. 무라드는 쇠퇴에 가던 그 제국을 되살려 놓은 후에 82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과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삶이 좀 더 의미 있고 풍성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